네, 어제 정부가 전국에 85만 원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을 좀 잠재우기를 정부는 원하고 있는데 다음 주 한국은행에서 이 그간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살펴볼 수 있는 1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 동향 자료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서 대출과 관련한 자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은행 가계대출이 1년 전에 비해서 7.5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12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데요. 전월에 비해서 확대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네. 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가계의 어떤 부실 위험을 물론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늘 눈여겨보고. 네, 1월에도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이 됐고 또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들이 겹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년 만에 한 7조 2천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보여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나 제한 같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부담이 좀 크게 늘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역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지난해 5월부터 0.5%로 계속 동결되고 있는데 은행의 가중 평균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신용대출 금리 상승폭이 좀 가파르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완만하지만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그야말로 영끌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한 번쯤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또 주목할 만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 통계청에서 1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고용 동향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릴 만큼 이 코로나19의 고용 한파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상황을 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6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11월에는 감소폭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12월에는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감소세가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얼마 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취업자 수가 IMF 이후 최악의 감소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1월까지 이 영향이 이어질 모습입니다. 자, 일단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사실 취약계층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청년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만 두고 보면 2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연간으로 보면 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35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참 이상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층 20, 30대 취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연령대는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고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좀 장기화되면서 20대가 가장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대면 서비스업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가 집중된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 중에서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노인 일자리 덕에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 한파에도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다음 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설 연휴인데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정부가 명절 연휴 기간에 도로교통 상황을 좀 좋게 하거나 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해줬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고향 방문 자제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고향에 가지 말라 이런 요청이 아닌가 싶은데 고향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영상통화로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오는 9일에 최기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들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여기서 관련 내용들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제공량 확대나 연체 통신요금 납부 유예 등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통신사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이슈와 일정 정리해봤습니다.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